네, 안녕하세요. 네, 미셸입니다. 자, 디지털 노마드 부자 되기 6번째 이야기. 자, 뭐부터 해야 될까? 라는 주제로 오늘 영상 녹음을 하려고 합니다. 자, 저도 영상을 찍을 때 한 번에 찍으면 참 좋아요. 네, 그런데 이거만 지금 4번에 찍은 거예요. 첫 번째 찍었는데 하다가 한 10분 찍고 마음에 안 들어서 일단은 정지하고 다시 찍었고요. 두 번째도 하다가 말하다가 3000% 빠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도 찍다가 다시 찍었고요.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갑자기 제가 오늘 아침에 했던 행동에 대해서 또 쓴 거예요. 그런데 녹음을 한 거죠. 녹음을 했는데 다 이제 촬영까지 다 끝났어요. 한 30분 찍은 것 같아요. 30분 찍었는데 좀 이거 내 얼굴에 좀 침뱉기 아니야? 이러고서 다시 찍기로 했어요. 네 번째요. 네 번째. 네 번째 찍으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내가 그냥 한 번에 찍어서 올리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사실 들죠. 네, 드는데 그러니까 네 번을 지금 이제 네 번째로 지금 녹음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보다 좀 낫지 않을까요? 네, 첫 번째보단 두 번째가 좀 나았던 것 같고요.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가 또 영상 그 퀄리티가 좀 나았던 것 같아요. 근데 세 번째보다는 한 번 더 찍으니까 이번이 좀더 영상이라고 하기는 그렇죠. 네, 녹음, 유튜브 영상, 녹음 영상 어쨌든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시행착오가 또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사실 더 아이디어도 많이 생기고요. 일단 그 전보다는 더 낫거든요. 네, 그것에 희망을 걸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고 네, 한번 녹음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일을 하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생긴 거는 너무 사실이에요. 근데 저에게 되게 미셸님 되게 바쁘지 않나요? 네, 시간이 굉장히 없지 않으세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물론 제가 바쁠 때는 또 되게 바쁘거든요. 네, 바쁠 때는 정신이 없이 바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일을 할 때를 그 스케줄을 좀 보면 그러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잘 때까지 굉장히 많이 바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기 바빠요. 정말 챙겨서 출근하기 바쁘거든요. 자, 도착을 해요. 그럼 도착 딱 시간에 딱 맞게 도착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럼 적어도 한 30분 전에는 어딘가 도착을 하지 않나요? 30분 전에 도착을 하고 또 도착을 해서 30분 동안 굉장히 바쁘죠. 왜? 일할 거 준비해야 되니까. 그리고 퇴근을 해요. 퇴근을 하면 갑자기 훅 오나요? 퇴근하기 전에 한 2, 30분 더 준비를 하고요. 또 걸어오던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버스를 타고 오던 어쨌든 집으로 오잖아요. 집으로 오면 또 이제 씻고 자기 바쁘죠. 그러면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모를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온라인으로 일을 하면서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뭐냐 오늘 스케줄 같은 경우도 잠깐 말씀드리면 아침에 6시에 일어나요. 요즘은 그 온라인 제가 수업 때문에 일찍 일어나는 편이고요. 6시에 일어나면 씻지 않아요. 네, 사람들은 내가 씻지 않는지 씻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온라인으로 일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리고 사실 침대에서 일을 해요. 스마트폰 검색을 하다가 캡처하고 녹음하고 사실 이게 다 침대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만도 제가 아침에 바쁘지 않잖아요. 일어나자마자 누워서 스마트폰 검색하고 검색을 하면서 이제 과제물 올라왔는지 그거 체크하고 캡처해서 녹음해서 드리고 저는 막 바쁘게 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편안한 거죠. 그리고 네, 출근할 데가 없으니까 늦게 씻어요. 제가 오늘 미팅은 있었지만 미팅도 아마 12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사실 11시부터 씻어요. 네, 그 전에 뭐 하냐? 네, 아침 먹고 아이들 학교 가고 그리고 이제 정리하고 이제 그때부터 샤워하고 씻고 이제 12시에 나갈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이 저에게는 바쁘지가 않아요. 오프라인에서 어딘가에 갔을 때는 아침이 너무 바쁘고 그러니까 일어나는 순간부터 자는 순간까지 하루가 바쁜데 하루가 끝나면 나 오늘 뭐 했지?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바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런 디지털 노마드가 되면서부터는 되게 바쁘지 않은 거? 네, 그리고 오늘 이제 12시에 미팅 장소에 갔는데 식사를 하셨더라고요. 네, 식사를 하셔서 하러 가셔서
20분 동안 저는 뭐 하냐.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이제 제가 해야 되는 좀 일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녹음해서 드리거나 아니면 자료 같은 거 이제 스마트폰으로 정리해서 드리거나 그다음에 녹음해서 이제 일도 저희는 다 녹음해서 드리거든요. 녹음해서 이제 전달을 하는 것들은 또 차 안에서 전달이 됐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이제 점심을 먹고요. 네, 점심 먹고 잠깐 텔레비전을 이제 뭐 케이블 TV 제가 볼 게 좀 있거든요. 보다가 이제 아이들 오기 전에 네, 좀 이제 일을 해놓죠. 오늘 칼럼 하나 썼거든요. 제가 이제 칼럼 하나 쓰고 항상 이렇게 점심에 잠을 자야 돼요. 잠을 자지 않으면 제가 밤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밤에 일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다면 저는 낮에 한 2시간 정도 자거든요. 자야지만 머릿속이 좀 깨끗해져요. 네, 깨끗해지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뭐 이렇게 와가지고 또 저녁 먹고 이제 하면서 숙제도 하고 또 아이들 화상 뭐 관련된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하고 제가 요즘에 영어 콘텐츠 만드는 게 있어서 네, 뭐 7시부터 아이들을 숙제하라고 하고 저는 또 영어 콘텐츠 만들고 이제 이랬습니다. 그리고 10시부터는 또 이제 온라인으로 일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밤에 뭐 숙제도 하고 또 책도 읽어주고 또 밤에 잠을 자거든요. 잠을 재워야 되겠죠? 저는 밤은 아빠에게 저는 선물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이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 되게 또 미안해 하는데 일하느냐고. 일하는 거 엄마만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들 키우는 거 엄마만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뭐 아이를 엄마 혼자 만들었나요? 네, 아빠들하고 아빠, 엄마 같이 키우는 거잖아요. 밤에는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저는 10시부터 이제 피드백 드릴 거 피드백 드리고, 10시부터 이제 저 수강하시는 분들, 제 강의 수강하시는 분들 피드백 드리고, 또 이제 저희도 마케터들도 카톡, 뭐 자료, 뭐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도 또 자료 정리하고, 또 시간이 또 남더라고요. 남아서 뭐 디지털 노마드 부자 되기, 또 음성도 녹음하고, 이렇게 시간을 좀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일을 하면서 제가 정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지금 다양한 일을 제가 오프라인에서만 일했을 때는 저는 이렇게까지 다양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출근하기 바쁘고요. 퇴근하기 바빠요. 그런데 온라인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일단 출퇴근의 시간도 세이브뿐만 아니라 내가 짜투리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그 수익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네, 크지가 않기 때문에 자꾸 수익 모델을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제가 숙박 사업을 하는데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일 없을까? 그러면 또 다른 일로 연결이 돼요. 또 다른 누군가는 온라인의 영역을 잘 모르거든요. 숙박 홍보라든가 SNS를 운영을 한다거나 이런 걸 몰라요. 그런데 또 다른 누군가는 이거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찾아오겠죠?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알려주세요. 네, 미셸님 이런 거 도와주세요. 이런 거 하려면 저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저는 그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도와드리고, 네, 그분들은 당연히 저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되겠죠. 네, 이런 일이에요. 네, 이런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온라인으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내가 하는 일을 알려야 되는 거죠. 디지털 노마드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은 실제로 홍보예요. 홍보는 어디든 다 쓰이는 거거든요. 사진 스냅 촬영 뭐 작가라든가 아니면 온라인으로 프로그래머라든가 이런 분들은 약간의 좀 전문적인 영역인 거잖아요. 그런데 SNS 홍보라든가 이런 쪽은 전문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이제는 필수 영역이 돼버렸어요. 사업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개인들이 할 수 있는 필수 영역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촬영도 해야 돼요. 영상 편집도 해야 돼요. 네, 기획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정도 조금 그러니까 스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온라인 홍보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스마트폰 있죠? 사진 촬영 쉽게 할 수 있어요. 한국어잖아요. 우리 영어로 쓰라는 것도 아닌 거고 중국어로 쓰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찾아보고 다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글로 정리하는 거는 너무 쉬워요. 우리가 뭐 정치적인 얘기하는 것도 아닌 거고 경제적인 얘기하는 것도 아닌 거고 그렇다고 공부를 해가지고 글로 표현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일들,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을 글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일단 이거부터 성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숙박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숙박 사업으로서 온라인으로 성공을 하면 그런 온라인 홍보에 필요한 사람들이 와요. 저는 2002년도부터 실제로 그 호주나 영국에서 이제 게스트하우스, 쉐어하우스, 게스트하우스는 아니고 쉐어하우스네요. 네, 그거 시작으로 지금 2018년도니까 16년이나 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 유럽 여행을 제가 6월 달에 갔으니까 6월부터 제가 유럽 숙소 홍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홍보를 하고 시작해서 13개, 14개 업체하고 지금은 그런 외국의 그런 숙소뿐만 아니라 영어 캠프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제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 저는 숙박 사업을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16년 정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못해도 이런 축적의 시간은 실제로 무시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자꾸 이런 그런 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도 굉장히 힘들게 돈을 벌어서 그 힘들게 번 돈을 가지고 저에게 일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추어에게는 주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나름 제가 그래도 못하지는 않겠죠. 네. 아, 이 사람에게는 내가 돈을 주고 맡길만 하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분들이 아마도 저에게 비용을 주고 홍보나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을 맡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디지털 노마드로 살고 싶은데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제 강의를 먼저 들으시면 되고요. 네, 저는 네, 그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이런 컨텐츠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컨텐츠를 제작을 해야 될까? 이렇게 제작한 컨텐츠를 어떻게 알려야 될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내가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실제로 좋아. 되게 좋아. 이것을 10명이 읽게 제작을 하는 것과 이것이 10,000명이 읽게 제작을 하는 거는 다르죠. 가능한 나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컨텐츠들이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컨텐츠를 어떻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게끔 해서 알려서 나를 좀 더 홍보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 경험, 내 생각, 나의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필요한 곳에서 이걸 어떻게 상품화시켜서 팔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타인의 실패를 줄여주고 시간을 줄여주고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는 나의 경험으로서 어떻게 좀 상품을 만들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보신다면 답을 좀 빨리 찾지 않을까요? 네, 일단 제 강의는 2019년 1월부터 시작을 하고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단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나의 경험들을 가장 많이, 다양한 경로로 쓰면서 공부하는 과정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그걸 한번 준비해 보시는 거는 어떠실까요? 네, 저는 지금은 일하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일하는 것도 되게 재밌고, 그리고 이런 것 같아요. 일이라는 거는 기획할 때는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고, 일하는 순간 딱 직전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창업을 해야 돼요. 창업을 하고 난 후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창업을 하기 전에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이거는 어때? 그럼 기획하는 단계 있죠? 저는 사실 그 단계가 너무 좋아서 이게 창업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창업은 현실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창업하기 전에 그 설레임, 그 막 밤에 잠을 못 자고 머릿속에 막 이렇게 복잡함. 그래서 왠지 이거 하면 너무 잘 될 것 같아. 내 기획이 성공적일 것 같아. 일단 성공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 기획하는 단계가 저에게는 너무 설레임이 있고요. 그런 가슴 뛰는 일들이거든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다 이렇게 창업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디지털 노마드로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하는 단계가 아마도 어쩌면 이런 과정들이 나에게는 조금 더 행복한 그런 순간이고 과정이 아닐까 싶고요. 네, 한번 우리가 열심히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고요. 이제부터 블로그를 열어서 글을 쓰는 거고, 네, 글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뭐, 내 글을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느냐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거 고민을 하시면서, 네, 그럼 한 달을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2019년 1월에 뵙도록 하고요. 자, 디지털 노마드 부자 되기 7편. 7편은 제가 조만간 빠른 시일 안에 네, 한번 녹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벤트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신 분, 가장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제가 딱 두 분을 초청해서 제주도 혹은 서울에서 제가 식사 대접을 해드릴 거예요. 정말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네,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네, 아무도 없으면 너무 섭섭할 것 같고요. 너무 슬플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7편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